네, 반갑습니다. 한승구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2025학년도 상명대 우리 약수령 논술 모의고사 문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석을 해서 모의고사 문제까지 쭉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같이 좀 공부하면서 감을 잡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건 뭐냐면요. 상명대 자체에서 예상 문제로 발표한 인문대학 문제들을 먼저 보면서 우리 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an 더하기 an-1은 n의 제곱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하여 라고 등등등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귀납법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인문논술 같은 경우는 전체 10문항 중에서 인문 쪽에서는 수학 문제가 2문항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체 10문 중에서 2문항이고요. 전체 10문제 60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2문항이 수1에서 한 문제, 수2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거고요. 접근하기 좀 용이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해요. 자,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예상 문제는 항상 보면은 본 논술 문제보다는 항상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만하지 마시고 문제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 정도만 좀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쭉 점화식 관련된 문제가 있고 저 볼게요. 지금 특징적인 걸 보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1번 A12를 구하시고 20을 구하시고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결론은 뭐냐면 A20을 8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구하는 중간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나올 수 있는 값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 A20을 구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됐고 그 뒤로 목과 나머지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A20을 구하는 중간 과정에서 A11을 구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첫째로 전체적인 문제를 살펴봤을 때 풀이 과정 전체를 살펴보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쓰고 있다면 나오는 중간의 단계들을 직접 물어보고 답으로 쓰게 하는 형태의 논술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랑 두 번째는요, 지금 각각의 배점을 보시면 2점, 4점, 3점, 6점, 2점, 2점 이렇게 소수점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소수점 배열을 되어 있지만 문제 점수들을 보시면 어느 것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소수점으로 배열을 하면 실제 점수보다는 훨씬 더 세밀한 등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점자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요기하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쭉 풀어볼까요? 일단 점화식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집어넣어 보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AN이라는 값이 있고 더하기 A의 n-1이라는 것을 더하면 n의 제곱이다. n에 관련된 점화식이 하나 있으니까 그럼 내가 n자리에 다른 것을 한 번 더 집어넣어 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n자리에 n-1을 집어넣는다면 an-1 더하기 a의 n-2가 될 거고 이거는 n-1의 제곱입니다 라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둘을 빼고 싶어요. 만약에 서술을 해야 된다면 기역과 니은이라고 두고 기역에서 니은을 빼면 뭐 이런 서술이 필요하겠죠. 그럼 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an-1, an-1 사라지겠지. 자, 그대로 A의 n-2라고 될 거고요. n의 제곱에서 n-1의 제곱을 뺍니다 라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좌변을 보시면은요, 하나씩 건너따리 건너서, 그죠? 이웃한 게 아니라 두 개 다음 거. 그 둘의 차이가 주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합차 공식을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둘의 합은 어차피 뭐야? 둘의 합은 n-1과 n을 더한 거지만 둘의 차이는 그냥 1이죠. 따라서 얘는 n-를 먼저 쓸까? n-1과 n을 더한 것입니다 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A10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4라고. 그리고 제일 먼저 뭘 구하라고요? A11을 구하여라. 그러면 A11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고 고민을 하면 당연히 이 관계를 써먹겠다라고 힌트를 준 거죠. 일반적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제일 처음에 n자리다 10 여기는 10이 돼야 될 테니까 n자리에 11을 집어넣고 11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유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n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이제 n에다가 1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n에다가 12를 집어넣게 되면 a의 12는요
A에 10을 뺐더니 뭐가 될까요? n에다 12를 집어넣었으니까 11 더하기 12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따라서 A의 10이라는 거는 11 더하기 12는 23이고 거기에다가 A10이라는 값 4를 더했더니 27이 되는구나 라고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얘는 당연히 27이라고 쓰겠죠. 자, 그렇다면 A20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10에서부터 출발하셔도 좋을 거고 12에서부터 구했으니까 출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니까 A10이 주어져 있고 A11을 구할 수 있어. 그리고 결국 짝수들로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n자리 계속 연속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n에다 12를 집어넣었더니 12 빼기 10이 됐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14를 집어넣으면 14 빼기 12가 되겠죠. 쫙 연결해서 더하면은 이것도 텔레스코핑 되듯이 쫙 사라지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n에다가 한번 쭉 배열을 해보면 A12 마이너스 A10은 방금 한 것처럼 11 더하기 12가 될 거고요. A14 빼기 A12가 되겠죠. n에다가 14를 집어넣으면 이때는 13 더하기 14다. A에 16을 n에다 16을 집어넣으면 A16 빼기 A14가 될 거고 얘는 15 더하기 16이 되겠죠. n에다가 누구를 18을 집어넣으면 A18 빼기 A16은 뭐가 돼요? 17 더하기 18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20을 집어넣으면 A20 빼기 A18이 될 거고 얘가 19 더하기 20이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쭉 더한 결과를 봅시다 라고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앞뒤로 사라지는 텔레스코핑이 될 거고요. 그래서 A20에서 A10을 뺀 것은 하고 살펴봤더니 뭐가 되나요? 11 더하기 12 더하기 1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20까지 합의 등차수열의 합이다라고 해결이 되겠죠. 어차피 뭐 공식을 쓰셔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얘들의 합이다라는 거는 뭐 2분의 전체 10개 쓸 때니까 10 곱하기 11 더하기 20입니다. 라고 해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럼 어렵지 않게 해결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155가 될 거고 누구를 마이너스 4였으니까 그러니까 4를 빼는 거였을 거 아니야? 넘어가면 4가 더해져서 아하 A20이라는 것은 159가 되겠군요 라고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문제인 거예요. 자, 이 뒤로부터는 그냥 나눗셈 문제겠죠. 159를 8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만 더 있으면 20 곱하기 8 하면 160인데 그죠? 그래서 1이 없어서 몫은 19가 될 거고 나머지는 7이구나 라고 이거는 나눗셈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 뒤로부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딱 이 정도 형태의 문제고 사실 최근의 트렌드죠. 우리가 이웃한 항들의 관계 즉 점화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트렌드니까 거기에 맞춘 문제를 좀 하나 예시로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결국 인문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수투 문제가 될 겁니다. 그냥 간단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뭐 너무 쉬운 문제고 기본의 개념만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함수가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 변화율이다라는 것에 개념을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기울기 같은 느낌이니까 그냥 x값이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변하니까 나중에 x값에서 처음에 x값을 빼시면 그냥 얘랑 짝이 되는 함수값에서 함수값을 빼면 우리는 어디 다 친구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구해지는 거죠. 그럼 평균 변화를 구했습니다. 이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라는 게 1번이에요. 너무 쉽죠. 근데 가만히 배점을 보니까 평균 변화를 구할 줄 아니에요. 그냥 가장 큰 점수를 줬고 미분은 워낙 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분계수 어떻게 해? 미분에서 구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A값 찾아주세요 라는 거니까 평균 변화를 구하는데 주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봅시다. 분모는 4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F4는 대입을 해버리면 4, 4, 16 더하기 빼기 4, 3, 12 더하기 4가 될 거고 빼기 F-2는 마이너스 2제곱은 4가 될 거고요. 플러스 6에다가 더하기 4가 됩니다. 어차피 4에서 4를 빼니까 4는 사라질 거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가 될까요? 얘가 마이너스 6이 될 테니까 6분의 마이너스 6, 즉 평균 변화율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F'X라는 거 구하는 건 워낙 어렵지 않으니까 F'X를 구하고 나면 그냥 2X
마이너스 3이라고 구했겠죠? 그럼 2x 마이너스 3이라고 구했으니까 x자리에 뭘 집어넣읍시다. a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x자리에 a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미분계수 f'a라는 것은요. 누가 됩니다? 2a-3입니다 라고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구하라고 했다고요?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요. 괄호에다가 이 빈칸에다가 넣어야 되는 문제들은 물론 상명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선생님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뭘 집어넣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요? 여러 개가 있어요. 저 뭐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요 그냥 최종 결과물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f'x를 넣어야 되나?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미분계수니까 f'a라고만 쓰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f'a의 최종적인 결과는 뭐가 돼요? 2a-3이 되겠지. 여기까지 집어넣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종적인 결과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둘을 비교해서 a 값을 찾으라는 거니까 이 뒤로부터 너무 쉽죠? 2a-3이 마이너스 1이 되는 a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a는 1이다 라고 나올 테니까 아하 a는 1이구나 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예시 문항들을 좀 살펴봤는데 분명히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될 거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지금 보면서 자신감 뿜뿜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을 반드시 문제를 푸신 다음에 해설 강의를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설과 강의를 비교해 가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좀 약점을 좀 잡고 최종까지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회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